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세는 전반적인 쏘거르기 장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 현황을 보시면 호스피 쪽에만 좀 모여 있죠. 웬디나고 기단이 1,400억, 5,600억 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00억, 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0.07% 상승을 했는데 거의 뭐 횡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5,400과 여기 보이시는 5,400포인트 내고 5,400포인트하고 여기 5,00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20점까지 이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제 급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좋게 지금 상승을 했고요. 거래 대금은 여기 상승 구간에서 뭐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지금 거의 8조가 아니라 거의 뭐 얼마인가요? 20조인가요? 지금 맥스 25조까지 갔었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코스피를 앞지르기도 했었고요. 가끔은. 그래서 오늘 뭐 장은 거의 이제 횡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숨고르기 장세.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요. 이슈가 지금 두 가지가 좀 있는데 저 매크로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이슈로 미국의 저 내일이죠. 2월 11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요. 고용지표. 그리고 2월 13일이죠. 금요일에 그리고 CPI라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인가요? 그래서 그 소비자 체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주식 향방이 또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좀 요동을 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주가 설이잖아요. 설. 네, 설이 연휴라서 어떤 시장에 대한 경계감, 네, 일단은 매크로 지수에 대해서 일단 경계감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걔네들은 오늘도 많이 좀 팔았고요. 그래서 리스크 해칭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시장을 보고서, 그러니까 설 지난 이후에 이 지표들 다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방향성을 보여줄 때 그때 나는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눈치 보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인데 이제 수요일에서 수목 금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관망세로 좀 일관을 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매년 추석 고정 때 이제 마찬가지였잖아요. 관망세로 좀 진행을 하다 보면 크게 오르기보다는 뭐 크게 떨어질 일도 없어요. 크게 떨어질 일도 없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장세로 위아래로 크게 변동하지 않으면서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뭐 크게 리포트 힌트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횡보고 뭐 순환매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증권 지수가 좀 오르긴 했는데 여기 보면 저 PBR 관련된 주들 살짝 좀 올랐죠. 5% 정도. 그리고 이제 관망 심리가 짙었다. 설 연휴와 미 주요 매크로 지표, 그 CPI랑 고용 보고서 요거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했던 주식이 지금 보시면 정부 AI 정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AI 컴퓨팅 센터에 저 엔비디아 칩이 아닌 한국 업체의 칩을 NPU를 집어넣겠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탄력을 받아서 AI 관련된 필요사 관련된 주들이 좀 대거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DSC 인베스트먼트 먼저부터 해서 요게 1등이죠. 예, 요것만 하셔도 됩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뭐가 있었죠? 뭐 TS 인베스트먼트랑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은 이제 유통 관련돼서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을 재개시켜줬죠. 새벽 배송.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마트가 많이 올라줬고요. 개별 이슈죠.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개별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 이슈 그리고 2-1, 2-2는 유통 쪽이었고 2-2는 좀 원전 관련돼서 대우건설이 또 이제 기존에는 이제 국내 건설사 그러면 주택 쪽만 이제 보급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건설업체들이 원전 쪽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 이제 수주 기회도 엿보고 있고요. 그거 관련돼서 대우건설이 상한가 가까이 들어갔죠. 그래서 대우건설이 오늘 좀 좋았고요. 그래서 대우건설, 뭐 이마트, 일부 증권류들 그리고 시장에서 그래도 제일 강했던 거는 요 AI 쪽, AI 쪽이 많이 강했죠. 필요사 AI 관련된 그 정도로 장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일부 금융주들이 좀 오르기도 했고 하나 손해보험이 14%까지 좀 올랐네요. 그 대우건설이 원전 수주 모멘텀으로 22%까지 상승을 했고 시간에 의해서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골반지 가격 인상으로 26% 신대영 제시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다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마이너스 1.1%좀 하락을 했고 오늘의 뭐 주인공이기도 하죠. 호바이포, DSC, 엑스페릭스. 근데 이런 애들은 지금 100이거나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DSC 인베스트먼트로 내일은 만약에 슈팅을 준다면 얘가 이제 또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환율은 살짝 오르기도 했고 고고채 금리는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내일은 고용보고서 그리고 목요일 13일이 목요일인가요? 10일 수목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에 CPI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고 자 패드 와치는 지금 보시면 레이트 프리즈가 82%네요. 그러니까 동결 확률이 82%라는 얘기고요.
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거나 그냥 관망하는 장세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는 종목 한해서만 매매를 하는 게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경험론적으로 봤을 때 설 전주에 그렇게 좋았던 주식 장세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충분히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거 보고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 공지사항 보시면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100에 들어가고요. 지금 나스닥 퓨처 상황은 0.0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신주 상장주를 요새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아직 멀었어요. K뱅크가 3월 5일에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카나프 테라퓨틱스 얘가 3월 17일입니다. 2월 말까지는 성장주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릴 텐데 자,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우리, 볼트, 시크릿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공유를 드린 종목은,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좋았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힘을 여기서 보시면, 유진 로봇, 유진 로봇을 보면, 자, 얘는 어제 이제 시간 내에서 좀 급등을 했죠. 넥스트에서. 그래서 넥스트에서 이제 급등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해서 얘는 내일도 이제 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물렸지만 넘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슈팅을 크게 주고 또 이제 눌렸을 때 120전 인근에서 추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 이렇게 높여서 올라갔어요.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그러니까 저점을 이어보면 이런 선이 나오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점을 상승시켜가면서 이제 상방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왔습니다. 일단 15% 정도 수익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유진러북 같은 경우는 유진러북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앞에서도 좀 많이 했었네요. 여기서도 매매를 했었고 유진러북을 여기서도 지금 매매에 좀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 그래서 어, 상한가, 요게 이제 신고가, 요게 이제 뭐예요, 넥스트만 보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4만 원인가가 아마 신고가였어요. 저걸로 보면은요, KNX를 보면, 여기가 이제 신고가였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복이 나오면, 위로 한 번쯤은 더 슈팅이 나온다. 예, 신고가를 힘있게 돌파하는 시장의 대장주는 한 번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주 유심히 좀 지켜볼 거고요. 그래서 유진러목 같은 경우도, 요 부분에서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요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올라가는 척 하다가 훅 깼죠. 그래서 깨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걸 했죠. 여기를 봐야 되겠네. 지금 한원 시스템을 매매를 했고, 한원 시스템은 매수를 해놓고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니까는 이게 이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 평단 가까이 왔는데 다시 이제 저점 잡고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원 같은 경우도 이제 살짝 좀 상승을 해줬고요. 한 2%, 4%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까지 이것도 쭉 볼 거고요. 그리고 대우건설도 일부 매매를 좀 했어요. 대우건설은 좀 물려 있었죠. 요부가 좀 물려 있었는데 이것도 시간가에서 좀 시간 내에서 이제 상한가까지 좀 올라갔다가 살짝 좀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익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전략으로 공유드린 종목은 유진 로봇하고 한원 시스템하고 장 초반에 현대 IT 업체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침에 이제 강의던 종목인데 그거 장 초반에 잠깐 공유를 드렸고요. 매매 시나리오를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 자, 유진 로봇은 여기가 신고가죠. 4만 원이. 4만 원이 신고가인데 거기를 대부로 점프해서 돌파를 했죠. 그래서 4만 원 라인에서 기다렸다가 이거 잡을 수도 있었는데 다른 데 또 저도 정신이 팔려서 요 4만 원 라인에서는 못 잡았고요. 그래서 43,000원 정도의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매수를 했고 일단은 신고가를 한번 돌파하면 이제 시장에 오전부터 주도주로서 좀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600억이라는 주주 거래대금을 상회했고 그리고 신고가는 처음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얘가 실은 이제 만 원짜리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만 원이 넘기 때문에 거의 450% 상승을 한 거예요. 네, 450%. 상승은 많이 했지만 요 위에서 힘있게 돌파를 했고 거래대금이 점차 이제 증가하는 추세죠. 그러니까 여기를 거래대금을 돌파하는 이런 공이 나오면서 아마 운봉으로 빠질 거예요. 그때 이제 얘는 세력이 이탈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서 팽보를 며칠 하루 이틀 정도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슈팅을 주는 그런 봉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한원 시스템. 자, 한원 시스템도 자동차 이제 부품 업체죠. 그래서 얘 또 요만큼이 박스였네요. 요만큼이 이제 박스였고 4,600원이 그 박스권의 고점이었는데 얘가
넥스트에서 4,660원까지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도 내일 4,600원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거를 보고 연기를 적당히 지지해주고 이 상당 포인트가 나온다면 이런 구간에서 얘도 매수가 이제 가능할 있고요. 얘 5,500억이 터졌습니다. 오늘 역대급 거래대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 5천억이 터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단기 박스권의 고점인 4,600원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4,600원의 지지 여부가 내일 좀 중요하게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도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좀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단기 박스권 상단은 9,500원이네요. 9,500원이고 그 다음에 매물 때는 15,000원. 그러니까 9,5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원전 쪽의 이슈가 지속된다면 1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큰 모멘텀이라고 좀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7,440원, 7,430원. 그냥 여기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쵸? 지금 7,38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 돌파해주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 되고, 얘도 이제 3,000원 기존 거래대금이니까 1분봉에 45 퍼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는 오늘의 어떤 스타였죠. 그래서 얘도 1,500원이 신고가였는데, 거기를 가뿐히 돌파하는 요 상한가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래대금은 1,000억 원으로,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 여기 신고가를 보시면, 자, 지속적으로 이게 뾰족뾰족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5,000원대에서 얘는 놀았거든요. 계속, 5,000원, 6,000원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여기 한번 뚫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내려왔고요. 여기서 계속 저항이었죠. 6,000원 라인이, 여기서도 6,000원이 저항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뚫으니까 지지를 받고요. 그러니까 이제 6,000원 라인에 얘는 잘 이제 안 올 거예요. 여기 레벨업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레벨업을 해서 6,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지금 박스를 형성했었는데, 여기가 25년 3월이었어요. 3월. 그러니까 지금 2월이니까 약 1년 정도 됐죠. 예, 1년간의 박스권을 다시 돌파하는 상한가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 위에서 이제 핸들링을 하겠죠. 이렇게 박스를 또 작은 박스를 형성하면서 이 박스의 길이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예, 작으면 작을수록 매물대가 두텁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예, 이렇게 작게 형성되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얘도 기존 거래대금 1,000억입니다. 근데 얘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갭떠서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얘는 이제 10시 전에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갭도 좀 많이 뛰지 않을까 싶어요. 한 10% 가까이. 그러면 이제 떴다가 어느 정도 이 상한가까지 오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 지지 받고 이렇게 쌍방향 흐름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마트. 자, 이마트도 9.5%에 끝났는데 13%까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한 3.5% 정도 상승을 해준 거고요. 이마트가 12만 1,3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얘가 이마트가 기존에 저항을 받던 라인이 12만 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이제 120선 라인이 또 이렇게 있죠. 120선. 그리고 라인이 지금 1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원이 큰 저항으로 아마 작용을 할 거고요. 일단은 내일은 12만 1,000원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다 상승 1파 나오고 2파 나올 때 이런 구간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기준 거래대금은 약 2천억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1분봉에 35억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는 마이너스 3.7%에 끝났지만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올라와서 약 2.7% 상승을 해줬고요. 내일은 이 우봉들을 어디까지 먹는지 그거를 이제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거래대금 퍼지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대동기어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데 지금 신고가는 29,000원입니다. 29,000원 10% 정도 나갔는데 지금 다시 레벨업을 하면서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개파락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6% 상승을 시켜놨죠. 그리고 다음날에 또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개파락은 아니지만 이것도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다. 다시 15%까지 상승을 시켜줬고요. 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내일은 운동으로 조금 시장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마이너스 5% 이내에서 앞에 이제 패턴으로 볼 때 5% 이내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5%든 10%든 이렇게 전 고점, 요 신고가 인근까지 좀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앞전에 두 번의 패턴에서 그런 패턴들이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여기 3,000억, 그러니까 일부 봉해에도 한 45억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카카오뱅크도 3%에 끝났지만 4.5%까지 올라서 1.5%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여기를 돌파하고 29,000원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을 체크하시고 기존 거래대금 5,000억 원이니까 얘는 65억 빠질 때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주 전자재료 사전 8%에 끝났고 6.2%까지 올랐으니까 한 1.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라운드 피겨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만 원. 그러니까 얘는 10만 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지 그거를 이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는 기준 거래대금 지금 여기 2천억까지 좀 올려놔야 되겠네요. 2천억이니까 뭐에 약 25억에서 35억 나올 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뉴로핏. 자, 뉴로핏을 오늘 추가를 했는데 여기 지지받는 포인트가 여기랑 지금 29,5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장 후에 최고점이었고요. 지금 29,500원을 한번 뚫고서 지지를 못하니까 확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확 뚫어놓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지를 잘 해줬고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트라이할 수 있는지 거래대금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35억에 나오면 여기 한번 이렇게 뚫어주려고 하겠죠. 자, 아크릴. 얘도 이제 AI 관련된 주인데, 1000억 가까이 터져줘서 다시 한번 영입을 했고요. 시가내에서는 약간 1% 정도 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AI 주들이 순환매를 찬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여기서 바닥을 한번 찍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이루는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5만원까지는, 5만 1000원까지는 어떻게든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원래는 3천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겠죠. 35억이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주 반도체도 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시고가 5만 1000원이고, 그리고 아직 5일선, 11선을 이탈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얘도 5천억이 터질 때 봐주시면 되고, 그럼 일본봉에 65억 터질 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일렉트릭도 한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얘도 계속 요 67만원, 여기에서 이 꼬리를 달면서 버티고 있어요. 예,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죠. 예, 이러다가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SMR이 이해가 가기 위해서는 SMR하고 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 그 실적 이슈가 한번 터질지 주의 있게 좀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4천억이니까 얘도 일본봉에 45억 터질 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LK캠도 네, 반도체 소재 전문 업체고요. 지금 신고가가 여기 77,800원 60% 정도 남았고 이 대금이 여기서 한번 돈이 들어왔죠. 여기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쭉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대금이 들어오면서 슈팅을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5일선도 안 만나고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슈팅을 주고 있죠. 이렇게 상방 추세로 이렇게 상방 추세 슈팅이고 여기서도 저점과 고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보시고서 내일은 5일선하고 이제 맞닿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이제 방향성이 나와야 될 때가 왔고요. 위쪽으로 간다면 5만 9천억을 돌파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1,200억이 나올 때 보시면 되니까요. 일본봉의 양 25억 정도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퍼드 메디슨. 퍼드 메디슨은 지금 500억밖에 안 터졌네요. 내일 큰 기대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장대 양복을 만들어 놨고요. 거래대금 1,500억 나오는지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햇도 파이낸셜. 햇도 파이낸셜도 신고가가 여기 39,000원, 약 34% 남았습니다. 그 정도 남았고 기존 거래대금은 1,300억인데 얘도 여기 위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하루 이틀 정도 더 횡보 기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5일선이 이렇게 맞닿아야 되니까요. 그 정도 좀 예상을 하고요. 자, 다음에 컨택. 컨택도 신고가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보이시는 25,300원 15%밖에 안 남았는데, 예, 지금 월봉상에서 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올라오기를. 그래서 요 위에서, 요 윈 라인에서 지금 계속 어떻게든 버티고 있고요. 이렇게 횡보하면서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는데, 예, 여기 24,000원을 일단 돌파해야지 뭔가 일이 터지더라도 터지겠네요. 지금 23,650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24,0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야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얘도 1,000억이 터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일본봉에 15억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기준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진부터는 좀 추대상 21선을 후퇴하거나 거래대금이 많이 빠진 애들, 그런 애들입니다. 삭제하고 자, 도양에너진도 아래쪽 신규조 라인 좀 내려놓고요. 그리고 아로마티카도 거래대금 들어올 때까지 내려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이제 살짝, 좀 매매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